언론과 야당이 한민족 살리기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중교사 의혹 사건을 부검장들도 참여시킨 대검 부장회의에서 판단을 하겠다. 이게 어제 조남관 권한대행의 사실상 박범계 장관을 향한 반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이 6시 38분이니까 8시간째 진행 중입니다. 먼저 조남관 직무대행의 권한대행의 과거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해도 이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동국수사팀에서 강력히 그 다음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의무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뭐 화면으로도 정리를 해놨는데 검찰 기록만 6천 쪽이 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오늘 토론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아무리 고검장들이 참석했더라도 결론이 쉽게 날질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쉽게 안 날걸요. 지금 일단 뭐 저녁 식사까지 지금 도시락을 하고 계속 이제 회의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져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오전 10시부터 이제 지금 대검의 부장들 이제 6명과 또 그다음에 전국 고검장들 6명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과정 자체는 오늘 이제 감찰 기록 6,600페이지를 전부 다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문정 대검 연구관이 이제 자기 주장을 할 겁니다. 이건 아마 그 박범계 장관이 직접 이제 수사 지휘를 하면서 지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문정 연구관의 이제 본인의 뜻을 자체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각 아마 자유 토론들이 이제 벌어질 건데요. 이 토론들이 굉장히 아마 치열하게 전개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결국 모해 위증 혐의로 지금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기소하는 게 옳으냐 마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 논의하는 게 뭐냐면 이 모해 위증 혐의로 이제 이 사람을 기소를 할 경우에 이 강요했던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검사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이고 22일 날, 3일 날 이제 공소시효 만료기 때문에 22일까지 결론을 내리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런 걸로 비춰보면 오늘 아마 저녁 밤늦게 나중에 이제 결론이 토론이 끝나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로 결정하게 되는데 예. 이제 그 과정까지 거친다고 한다면 상당히 늦게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내일까지도 연장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지금도 진행 중인 이 대검 부장회의에 사실 이게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조남관 권한대행의 묘수다 이렇게 평가가 많은데 이런 흐름을 보니까 여기 보면 일부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남관 권한대행 바꿔라 이렇게 목청을 좀 높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물론 조남관 지금 대행이 고검장들 참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법무부 장관들 받아들였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법무부 장관이 교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이제 검찰총장 임명하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데 그 전에 교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야 본인들의 정책 입장에 따라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그걸 선택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자연스럽게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본인이 이제 물러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임무를 맡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무리한 수를 두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없다. 그래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걸 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없으니까 이제 조남관 권한대행을 여권이 때리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제가 인물 조남관에 짧게만 집중해야 될 이유는 원래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까지 있다가 좀 뭔가 여권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마다 뭔가 지금까지 흐름들은 여기 직무정지를 윤 총장 철회를 촉구한다든지 신현수 전 수석 사입하던 당시에 법무부에 대해 박범계 장관에게 핀셋 인사하지 말라 작심 비판한 거 보면 뭔가 여건이 좀 뭔가 밀어붙이려고 할 때 조남관 권한대행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조남관 권한대행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2번이나 3번인가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이제 기록에 남겠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조남관 대행은 사실은 주요 보직에 오게 된 게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국장으로 발탁을 해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한 8개월간 장관하고 같이 근무를 했는데 뭐 국회 상임위나 이런 데 보면 장관의 그 수족이 검찰국장이에요. 장관이 질의받으면 항상 검찰국장이 쪽지 갖고 와서 설명해주고 이러니까 손발을 맞춰야 되는 그런 아주 긴밀한 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탁해서 일했으니까 저희는 그전에는 조남관 권한 직무대행이 그 추미애 전 장관 내지는 이 친정부 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실에 행정관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국정원에 적폐청산 TF를 만들었었잖아요. 아주 주요한 그걸로 해서 그때 감찰실장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국장으로 발탁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대검 차장으로 발령을 내고 그 대검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그 대검 차장을 비롯한 조남관 차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검 부장들은 추미애 장관이 고립하는 그 추미애 인사로 에워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시작하신 게 지금 그 직무정지 철회 촉구 때부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쯤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도 사표를 내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오죽하면 참다 이제 제대로 된 말을 하는구나. 우리 입장에서 뭐 다른 분들이 이제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이라는 게 이제 야권의 시각이 야권의 시각에서. 그래서 이제 조남관 차장이 이제는 뭐 이제 제 생각에는 검찰총장 후보군 인사에 있진 않고 이게 검찰총장 이제 누가 새로 임명되면 사표를 쓸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 목소리를 다 내는 것 같은데요. 이번도 대검 부장회의에 부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에워싼 사람들, 친정부 인사들이기 때문에 고검장도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은 했죠. 알겠습니다. 근데 넣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넣은 게 아니라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침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한 거지 규정 없이 한 건 아닙니다. 조남관 권한대행. 일단 한명숙 전 총리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지금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참 경론이 벌어질 텐데요. 지금 8시간째 진행 중입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온 대로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